자, BCG 매트리스 방법. 이것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변수를 우리 X축, Y축 있죠. 요게 Y축, X축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게 이제 4사분면이라 그래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그 상황에 따른 변수를 주워 놓으면은 우리가 많은 걸 사실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개발한 방법인데, 매트리스, 이런 식으로 방석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걸 매트리스라 그러죠. 소위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을 변수로 놓고 포인트를 가서 이제 상황별로 체크를 해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 우리도 뭐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개 같다 그러죠. 미국도 똑같아요. 개입니다. 모든 게 다 좋으면 별같이 아주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애매하다 이런 얘기고요. 현금 조수는 우유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돈이 풍부하게 쌓인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전략은 예를 들면은 시장 점유율도 낮고 시장 성장률도 낮아요. 이런 데 있으면은 사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자꾸 철수해야 되겠죠. 이런 위치에 있는 사업이면은. 그죠? 만약에 이런 위치에 있으면은 이건 뭐 계속적으로 성장 전략으로 나가야 되겠고. 이런 경우는 뭐예요? 시장 점유율이 성장률은 높은데 시장 점유율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자꾸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시장 점유율은 높은데 이 회사가 성장률이 낮죠. 이거는 이제 다른 사업을 모색하는 전략을 바로 타야 되겠죠. 그죠? 시장 전략, 성장률이 높은 아이템을 찾아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거 잘 설명해 주겠죠. 별, 물음표, 젖소, 개 같은 경우. 높은 시장 성장률과 높은 시장 점유율이 있다. 커지고 있는 시장에 효과적으로 침투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이 커지고 있으므로 성장 전략이 요구되고 따라서 많은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물음표는 어떤 상태냐면 높은 시장 성장률인데 시장 점유율이 낮아요. 시장은 커지고 있으나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수익이 올라가지 않아요. 현금 유출이 더 커지다는 거죠. 투자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축소 전략을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현금 젖소, 낮은 성장률이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익은 많이 내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데는 뭐예요? 시장 성장률이 큰 데다가 많은 이익을 투자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별이 되도록. 이거는 뭐예요? 낮은 시장 성장률에 낮은 시장 점유율이에요. 이런 경우는 빨리 철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두 가지 변수로 놓고 이렇게 위치를 찍어 보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BCG 매트리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개발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BCG 매트릭스에서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 인해서 분석에 의해서 성공한 사례인데, 요거 유모차가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근데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린애가 엄마하고 교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앉혀서 엄마하고 교감하면서 끌고 다니는 것. 이거에서 크게 성공했죠. 우리나라도 이게 유모차가 뭐 몇백만 원씩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요 아이디어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동안 아주 최고급 유모차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세대인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G사, 제너럴 일렉트릭사인데 여기에서 개발한 사업 신사법. 이것도 이제 제거웰치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 G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이 분석표로 해서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우월한 사업은 더욱 성장 발전시켰고 요 밑으로는 매각하는 거예요. 철수해서 없애버리고요.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갔다 고민해야 되는 거겠죠. 이건 이제 산업 매력도, Y축으로는 산업의 매력도로 놓고 그 다음에
X축은 경쟁력의 정도. 이거는 내가 그림 볼 때마다 맨날 아쉬운 점인데, 이것도 여기가 낮음이니까 요걸 약함, 평균, 강함 이게 놓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좀 그 그림을 바꿨으면 모양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어쨌거나 강함 이건 우월한 사업이고요. 평균에서 강해, 산업 매력도가 높아, 또 사업 경쟁력도 강한데 중간 정도에 이런 거는 아주 우월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은 포기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사업 순서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잭 웰치가 지를 이끌 때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 단위를 줄이고 몇 개로 집중해서 지를 아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시킨 사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조정법은 뭔가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매각하거나 한다는 것은 사실 회사로 봐서는 큰 충격이죠. 엄청난 위험에 따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위험을 테이크한다는 것이 상당히 종업원들 또 주주들 또는 경영자 자신에게 주는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미래를 확실히 우리가 예상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보면서 방향을 설정하는, 이것도 그냥 토끼간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도 훌륭한 전략일 수가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더 오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완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조직 내부의 강점과 약점, 조직 외부의 기회, opportunity는 chance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opportunity, chance, 위험이 있다. 이것을 네 가지 요소로 이렇게 가로로는 기회와 위협, 세로는 Y축이죠. Y축에는 강점과 약점을 놓고 우리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 단위가 어디에 속하느냐를 보놓고 우리가 전략을 펴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SO, WT 이래가지고 스왓 분석법이라 해요. 강점도 있으면서 기업 내부적인 요인이 강점이 있고 외부적 환경에서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니까 내부 강점을 이용해서 외부 기회를 포착해서 이럴 경우는 확대 전략을 핀다 이런 얘기예요. 내부적 요인이 강하기는 하지만은 외부에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이 있다. 이럴 때는 너무 그냥 대쉬하다가는 위험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조금씩 점진적인 성장 전략을 취해보는 게 낫겠죠. 만약에 이런 거 기업 내부에 약점이 있어,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그죠? 그러면 내부 약점을 극복해야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기는 기회가 있으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부 약점을 극복해서 외부의 이 기회를 포착할 것이냐는데 전략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회를 해서 침투하거나 또 신제품을 개발해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 요인이 약하고 또 외부의 위협이 커요. 이러면 내가 그냥 내 자기 몸도 못 살피는데 새로운 시장만 그러면 망할 시장이죠. 이럴 때는 과감히 철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변수를, 우리 경제학에서도 뭐예요? 수요 공급의 원칙을 가지고 가로축, X축, 사사분면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요, 많은 요인들을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한테도 적용해도 돼요. 훌륭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터의 본원적 전략에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의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 경쟁력의 우위 원천이 낮은 원가냐, 제품의 독창성, 이거는 기술력이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어느 상황에 맞는가, 해당하는가를 봐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시장 범위는 넓고
우리 낮은 저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는 뭐예요? 저가 공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원가 우위 전략으로. 시장도 넓고 제품의 독창성이 커요. 그럼 이 제품의 우수성을 가지고 이건 이러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써서 침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장 범위가 좁아요. 그러나 이제 원가가 낮은 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원가 저가 전략으로 집중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제품 전략성이 독창성이 있으면 차별화 중심으로서의 집중화시키면은 그나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과 나의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사사분면에 놓고 이렇게 점 찍어 보면은 아 우리 기업이 선택할 전략은 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개인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경우로 나는 이런 경우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취미가 있고 이런 경우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시장에 침투하려면 몇 조 내지 몇 천억씩 돈을 투자하는데 그냥 사장님 감이나 아니면 무당한테 점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이제 차별화 전략을 써서 성공한 케이스가 여러분 저기 왓챠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 특히 영화나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를 그 무한정으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것도 이제 늦게 출발했지만 성공한 케이스고요. 이거 뭐 왓챠보다는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거 그죠? 요새 이제 영화 같은 걸 넷플릭스를 통해서 1년 회비를 내면은 뭐 거의 무제한으로 싸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저런 그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넷플릭스의 위력을 지금 따라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웨일스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군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콜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 튜브 치약을 처음에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콜게이트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그 구매했을 수 있습니다. 치약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도 차별화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우위 전략. 이건 이미 저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뭐예요? 슈퍼마켓보다 더 싸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국내 그 소비 시장을 그 장악하고 있죠. 그죠? 이마트, 롯데마트가. 홈플러스는 조금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집중화 전략. 경쟁사보다 낮은 원가를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거나 제품의 독창성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아까 이미 설명한 사항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수기 주명은 뭐냐면 제품이라는 것이 처음에 도입기에는 이렇게 서서히 성장하다가 또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일정 그 고점에 올라가면 이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락한 다음에 뭔가 뭐 새로운 걸 진출하면은 그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맥시멈으로 올라도 성수기 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렇게 유지를 해야 이 사업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때 성숙기 때 새로운 제품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토로라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핀란드의 그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이 최고의 성장기 때 신제품이 나오는데 그걸 등한시했다가 망했죠. 맥콜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그 음료인데 맥콜이라고 아주 유명했었어요. 일화에서. 근데 이것도 잘 나가다가 조금 뭐 등한시하다가 망해졌고요. CRT 이게 브라운관 모니터는 이제 없어졌죠. 거의 그죠. 전구도 이제 LED 등에 있어서 없어졌고요. 휴대전화도 이제 이런 큰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가 됐죠. 이런 것들도 제품 수기를 잘 따르지 않으면은 요새는 뭐 휴대폰화도 뭐 2년 정도 가면 또 구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걸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 수기 주명은 이 그림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과연 이 그림을 사전에 그릴 수 있느냐 사전에. 그래서 주기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사후에 그려놓으면 명확한데 사전에는 이 주가 예측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기가 재주기가 발생돼 가지고 세탁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드럼 세탁기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 세탁기는 필요 없다고 막 버리고 막 그랬는데 아직 쓰고 있어요. 또 판매도 잘 되고 있어요. 왜? 드럼 세탁기는 위치도 그렇고 또 전기를 너무나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구형 세탁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론의 변형은 상품 자체 주기가 아닌 대상 시장의 변경, 접근 전략의 다양성에서 오는 것이지 제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명품은 이 주기와 관계없이 잘 팔리고 있죠. 스와치라는 그 시계인데 이것도 명품 시계인데 이것도 제품 수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그 내용이 많아서 급히 왔어요. 그죠? 이 토론 자료들도 열심히 여러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용어라든가 또는 요약도 꼭 읽어보시고 용어가 뭐 잘 연결이 안 되거나 하면 책을 다시 봐야 돼요. 물론 내가 오늘 앞서서 얘기는 안 했지만 꼭 책을 먼저 읽어보고 강의를 들어야만 그나마 정리가 됩니다. 이번도 연수 문제를 잘 풀어서 레포트를 잘 제출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